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 시대인데 의원 숫자 80명으로 줄이고 의원 특권 완전 박탈하고 의원 1인당 지불되는 세금도 지금의 10분의 1 정도만 지출하게 하자, 이런 매우 중요한 정치 다운사이징 국민운동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부터 한번 보시면은 21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한국의 내국인 숫자 금년 22년 현재 5,003만 명이고 내년은 4,992만 명으로 4천만 시대로 이제 돌아간 후에 인구 감소가 점점 이제 가속이 돼서 40년에는 4,800만 명, 이렇게 2070년에는 3천만 명대가 된다는 이런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그 합계 출산율이 21년에 0.81명이었다는데 이건 확정된 것이고, 금년에는 이제 0.7명대로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가 한국은 지금보다 점점 더 빨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합계 출산율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사상 최초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사진과 같이 좀 추정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개념적으로 제가 그려본 것이 지금 역삼각형 모형, 즉 저게 바로 다운사이징 모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55년에서 1965년 대략 이 세대에는 업사이징 모형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모형은 다운사이징 모형, 즉 갈수록 모든 것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이를 전제로 모든 것을 새로 설계, 즉 다운사이징 설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 출산율을 최소한 서너 명, 많게는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대규모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대규모로 해외에서 사람을 수입하지 않는 한 지금 어느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모형은 분명히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해서 앞으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기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프리미엄 시대는 사라지고 재건축 디스카운트 시대가 온다, 이런 영상을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진 보시면 또 그 중부전선 전방지키는 27사단 그 이기자 부대, 이게 지금 신병 부족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두 개 부대를 통폐합해서 한 개 부대가 된다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만 20세, 즉 입영 연령이 되는 남성 수가 91년에는 47.6만 명이었는데 22년 금년에는 27.3만 명에 불과하고요. 40년에는 15.5만 명까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똑같이 전부 만 20세 되는 여성은 기본적으로 다 징집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보시면은 서울에도 학생 수가 감소해서 폐교가 논의 중인 곳이 최소 4군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도봉고등학교는 폐교가 결정이 됐고요. 송곡 여중이 지금 폐교한다니까 학생들이 지금 막 모여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폐교 통폐합 이거 결정하는 기준은 전교생 30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제 마구마구 퍼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대구 80 초등학교하고 80 중학교 2개를 작년에 합쳐서 80 초중학교 1개로 다운사이징 한 내용도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바야흐로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을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회의원의 숫자, 지방자치단체 의원, 기초단체 의원 이 숫자 포함해서요. 공무원 숫자도 다 포함해서 이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숫자를 중심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숫자를 팍 줄여서 다운사이징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이거를 다음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운동 전개할 것을 제안은 올린다는 겁니다. 동시에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이거 특권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을 방탄으로 범죄 방탄용으로 악용을 하고 면책 특권을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 그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원 특권은 범죄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의원 1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거 바로 그 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현재 의원 1인당 필요한 비용의 지출되는 금액의 10분의 1 수준도 많다는 겁니다. 10분의 1 수준도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팍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국회에 맡겨놓으면 저 도적대들이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 기회에 국민들이 어떤 주권적 힘으로 이거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논의해도요. 빨라야 2024년 4월 총선에서 200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고 나서 대략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 80명 정도로 잘 하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은 수십 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쟁력 저하가 됩니다. 세금 낭비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많은 분들과 공유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지금 헌법 41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없이도 지금의 300명을 200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수 줄이는 공약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을 하면 됩니다. 선거구 획정을 일단 전면적으로 다시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무조건 100명을 퇴출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 백수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치 양아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정치 양아치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이거 보나마나 170마리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 범죄단체 양아치들은 이 목숨 걸고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겠죠. 자기 도적질할 공간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저것들이 만약에 반대를 해서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이를 빌미로 이제 대대적인 역공을 펼쳐서 반드시 개헌선인 200석 이상을 일단 국힘이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힘 당원 아닙니다.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 가입할 의사도 없습니다. 하여튼 저것들 저는 찌피아라는 이 말이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 찌 제명 더하기 마피아 즉 찌피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니까 그래서 저것들은 지금 발각되지 않은 또 앞으로 발각될 죄악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한 마리씩 분리수거 소각해서 세금도 줄이고 도적질도 예방을 하고요. 그동안 그 도적질 해서 숨겨놓은 거 그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모조리 환수를 해뿌리고요. 그래서 가급적 파면시켜버리는 걸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원수 200으로 줄이는 입법안에 찬성 안 하는 것들은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모조리 낙선시키는 그런 국민운동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일단 100명 줄이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걸고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3분의 2 다수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원수를 200명으로 하는 입법적 개혁이 가능하고요. 이거 이제 법을 바꾸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 헌적 개혁, 즉 헌법을 바꾸어서 미국 기준대로 인구 60만 명당 의원 1명 정도의 비율로 이 법률로 정하라고 법률에 위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헌법 규정을 그렇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원 정수는 80명에서 인구 감소와 비례하여 자동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적 개혁을 하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하니까 개헌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차제의 이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헌법 128조 제2항 즉 대통령의 중임 변경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의 효력 없다. 요 규정을 싹 없애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조항은 오히려 한국에 해롭다는 겁니다. 해로운 조항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중임 변경 헌법 개정 필요성은 지금 누구나 공감을 다 합니다.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는 적용이 안 되니까 남 좋은 일 시키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능한 충신, 아주 매우 유능한 이 충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초심을 한결같이 정말로 잘 하신다면은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저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 헌법 128조 2항 자체를 폐기를 하면서 제한 당시 대통령부터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지 법학 선생들이나 법돌이나 법순이들의 전유물은 아닌 겁니다. 법순이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통칭해서 저는 이렇게 즐겨 부릅니다. 법돌이 법순이들이죠. 그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하고 저놈은 저하고 저녀는 저하고 그놈은 그렇게 떠들으라고 마음껏 떠들라고 내버려 두고요. 떠드는 건 자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고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주권자의 입헌적 결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정당성의 원천입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3분의 2 다수석을 국힘이 확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의 기준을 보시죠.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미국은 대략 인구 62만 명당 의원 1명입니다. 그래서 상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만 고려한다면 저 62만 명보다 더 많아지겠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의원 수는 인구 5천만 기준으로 할 때 대략 80명입니다. 80명.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80에서 85명 선에서 홀수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 숫자는 현재의 115만 명을 33만 명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만 명을 잘라서 너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너가 알아서 돈 벌어서 세금도 내라 이렇게 보내버려야 합니다. 가령 요즘 조선소에 사람이 없어서 생 난리라는데 그 가서 용접이라도 해서 용접하는 게 돈도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인공지능 기술, 자동화 기술 얼마나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 33만 명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각종 그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하여튼
더 이상 논하지 않겠고요. 예. 저보다 더 많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BBC 보도 한번 보시면 스웨덴 의원들 보좌관도 없고요. 승용차 지원 같은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커피도 자기 돈으로 사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원들은 저 도적대들은 저 완전히 무식하고 아주 좌빨 악마 같은 것들한테 완전히 늙은 똥개보다 못난 것들인데 저것들 먹여 살리려고 온갖 경제적 혜택에다가 보좌관까지 막 지원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랄을 해야 됩니까? 네, 화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엄청 화가 납니다. 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아니 우리가 무슨 주권자가 호구입니까? 봉입니까? 예? 아니 우리 집 그 토이푸들 한테 돈 쓰는 건 정말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저런 개보다 못난 년놈들에게 쌀 한 톨도 아깝다는 겁니다.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분명히 막아야 되고요. 저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 저것들 의원수 줄이는 법률안에 동의할 리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마기 도적대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든 것을 태클 걸고 방해하고 발목 잡고 물고 늘어져서 오직 하나를 원한다 이겁니다. 악마의 딜을 하자고 지금 쪼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악마의 딜. 악마의 딜이 뭐냐? 너가 원하는 거 줄 테니 우리 원하는 거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피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죄 모른 척 해달라. 우리 죄 좀 덮어달라 이겁니다. 우리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걸 지금 악마의 딜 하자고 지금 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절대로 이런 악마의 딜에 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협치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협치는 지금은 아닙니다. 준엄하게 법치를 철저히 집행을 해서 엽기적 살인 마귀 문재인과 그 공범들은 모조리 반드시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엽기적 도적 마귀 이재명과 그 공범들은 반드시 모조리 법정 최고형으로 엄격히 집행을 하고요. 그 집행하다가 깜빵에서 죽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도적질한 돈 모조리 국가에 손실 끼친 모든 돈 징벌적으로 끝까지 손해배상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저것들과 얽히고 설켜서 더불어 저것끼리 도적질 해먹은 년놈들 많죠. 가령 그동안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수사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전개를 없애버리고 수사를 방해한 역적 검사 연놈들 수두룩하고요. 무능하고 부패한 그 경찰 개떼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재판지를 남용을 해서 하라는 재판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해댄다든가 판사 새끼가 말이야 헌법에서 시키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냐고 판사 새끼가. 그다음에 재판 질질 끌면서 이거 전부 다 직권남용질이죠. 재판권 남용도 직권남용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좌빨 악마 판사 연놈들 많습니다.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두룩한 그 좌빨 악마들이 지금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지금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 모조리 깜빵에 쑤셔 넣어서 특별 전시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질 때까지 노역질로 죗값받아 내야 되고 도적질한 돈, 국가에 끼친 손실 모조리 손해배상으로 세상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협 없이 차질 없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그래서 좌빨 악귀들이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짓밟은 정의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세워주기를 당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응원을 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 도적대 악귀들이 천하 공분할 악행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